상시 공략 문제 94페이지 1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기본 작업 1번에는 고급 필터 문제와 조건부 서식 문제가 이렇게 꼭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은 거의 100%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이제 페이지 설정하는 문제나 아니면 워크시트 보호하는 문제,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꼭 해주시고, 뭐 계산 작업은 먼저 당연히 5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 거의 한 90% 이상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는 피벗 테이블, 그 외에 나머지 분석 작업 2번 시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뭐 통합 문제라든지 중복된 항목 제거,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부분화, 그 다음에 고급이라는 것들은 이제 아까 기본 작업에서 했고, 아니면 또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조건부 서식도 간간히 이제 나옵니다. 조건부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 기타 작업 1번에는 이제 차트 수정하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작업 2번에는 매크로와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관한 문제, 이렇게 되겠고, 기본 작업 3번에는 프로시저 문제, 그래서 각 5점씩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이제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 수는 있으나 한번 제가 1회까지는 제가 먼저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다음에는 여러분 먼저 하고 제가 풀이해두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A2에서부터 G30 영역에 특강주의 오른쪽 글자 두 글자가 일주이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을 찾아서 그놈만 추출하라 라는 얘기야. 고급 필터라는 게 내가 해당하는 이 자료 중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라는 문제가 바로 고급 필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면 특강주 필드에 오른쪽 글자 두 글자가 일주라는 거, 그럼 2주는 빠지라는 거죠. 그죠? 일주이고, and죠. 이고라는 거는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거. 두 번째 조건은 신청인원, 여기에 있는 F3, 즉 신청인원 18명이 신청인원 전체 평균보다, 여기 밑에 있는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크거나 같은 이것을 조건을 만들고, 그 만든 조건에 대해서 A36수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문제에 맞게끔 또 보겠습니다. A33셀에다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and, right,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A33셀에 조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and 함수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처음에 여기에는 일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write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write 들어가서 특강주 여기 있는 D3셀 여기에 두 자리를 뽑습니다. 오른쪽 두 자리. 이 오른쪽 두 자리를 뽑은 것을 end로 빠져나와서는 일주이고, 그러니까 일주라고 이제 조건을 만들어서 해두겠죠. 그러면 일주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걸러지겠죠.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 이거 걸러질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있는 신청 인원 18명이 전체 신청 인원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를 넣어줘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 그리고 평균값 찾아야 돼요. AVER, 에버리지로 해야 되겠죠. 에버리지는 함수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F3에서부터 F30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그냥 연습 삼아 그냥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F3셀에 작업을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고급 필터 기능 들어가야 되겠죠. 셀 포인트를 표 안쪽에다가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고급으로 가서 목록 범위 자동으로 잡혔죠. 그러니까 굳이 범위 지정할 필요 없고 조건 범위 해당하는 거 긁어주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36의 결과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A36셀에다가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 특강주에 해당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 두 자리가 1주에 해당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이 전체 신청 인원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한 거죠. 이게 지금 4개, 4개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맞춰서 썼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현재 데이터 중에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상위 5번째 값보다 크거나 라고 돼 있어요. 크거나 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뭐야?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거죠. 조건부 서식은. 그래서 OR이 들어가야죠. 크거나 라고 했으니까 OR. 그래서 상위 5번째 값보다 크거든지 아니면 하위 5번째보다 작은 건지 그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다? 행 전체가 스타일, 서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여기에 있는 데이터 하나부터 3행위에서부터 30회, 즉 총 28개의 데이터 중에 상위 5번째 값보다 크다라고 한 것은 보다 크다라고 한 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5번째 값보다 금액이 5번째 것보다 위에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4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4개 데이터는 행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서식이. 또 꼴등에서 5번째 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꼴등에서 2번째, 꼴등에서 3번째, 꼴등에서 4번째 해당하는 것은 뭐다? 서식이 바뀌는 조건부 서식. 그래서 데이터가 총 몇 개요? 8개 데이터가 서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그거를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OR 들어가서 더블 클릭 FX 첫 번째 현재 이 69,840원의 숫자가 찍었어요. 근데 찍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의 차이점 뭐냐? 조건부 서식의 행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할 때는 내가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옆으로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가게는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건부 서식할 때 셀의 포인트를 지정하면 F4를 눌러서 행 전체다 그러면 달러, 열은 달러,
행번호는 상대로 놔야 되는 거죠. 이게 크거나 라고 했어요. 보다 크거나. 그리고 라지로 함수로 들어가서 array 여기에 있는 금액의 범위 G3에서 G30 F4 눌러서 절대로 하고 다섯 번째 숫자보다 크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라지의 이 범위 다섯 번째 금액이 얼마야? 152,950원보다 큰 금액이냐라고면 서식이 바뀔 것이고 이것보다 작으면 서식이 바뀌지 않겠죠. 조건 서식이 조건에 해당하는 충족되는 것에 대해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게 상위값 5개 해당하는 거고 다시 이제 OR로 빠져나와서 다시 금액을 또 봐야 됩니다. G3 찍고 F4를 눌러서 달러 G3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야? 작은 값,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작은 5개보다 작아야 된다. 작다 표시를 하고 이제는 스몰로 들어가야 되겠죠. 스몰 함수로 들어가서 또 G3에서부터 G30까지 범위 지정하고 F4 누르고 다섯 번째보다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보다. 그러면 다섯 번째 값은 몇이에요? 44,100원입니다. 즉 44,100원보다 더 작은 금액이냐라는 거예요. G3셀에 있는 금액이. 그래서 작으면 서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그대로 이제 뭐예요? 복사해야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ESC 눌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로? A3셀부터입니다. 문제를 보면 A3셀부터 했는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A2부터 들어가면 조건부는 틀려요. 아시겠죠? A2부터 범위를 지정하면 틀리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건부 서식은 필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드 이름은 데이터만. 그래서 A3에서부터 G30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홈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 다음에 수식을 여기서 작성했는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놨죠. 됐죠? 그래서 수식의 조건에 맞는 데이터는 서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 버튼 눌러서 서식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림꼴, 그 다음에 글꼴 색은 녹색, 이렇게 해서 표준색 녹색으로 바뀌어라 라는 얘기죠.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8개. 그래서 여기에 16만, 17만, 23만 2천, 19만 2천 이 4개는 뭐예요? 상위값 5번째 값보다 높은 값이 서식이 바뀐 거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3개는 여기 4만원 38,000원, 32,000원, 23,000원, 41,000원 이거는 작은 값에서 5번째로 작은 값 중에 작은 값 그것이 서식이 바뀐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내가 작성했던 이 함수식은 지워서 반드시 지워주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여기서 점수 깎이기 시작하면 70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2번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해라.
A2에서 G50 영역의 인쇄 영역을 설정하고 이행마다 매 페이지마다 이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는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시트에 인쇄 영역을 지정합니다. A2에서부터 G50까지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만 인쇄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야 할, 그 다음 반복할 행에다가 클릭하고 이행 이 부분 클릭하시면 이행에서부터 이행까지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1번 문제 여기 있는 거 해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용지 방향을 가로로 지정해라. 페이지로 가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지정하면 되겠고, 인쇄할 나형이 페이지의 정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라고 했으면 여백에 가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정가운데 맞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매 페이지 상단 왼쪽 구역에,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의 상단이니까 머리글 편집으로 가서 왼쪽 구역입니다. 가운데 구역 아니고 오른쪽 구역 아니고 왼쪽 구역에 클릭한 다음에 시트 이름이 표시되라. 그러면 아이콘을 마우스 갖다 대서 파일 경로 삽입, 파일 이름 삽입, 시트 이름 삽입 여기 있네요. 시트 이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시트 이름이 이렇게 인쇄가 될 때 같이 인쇄되도록 하라는 얘기고, 매 페이지 하단 그러면 바닥글 편집 눌러서 매 페이지 하단 오른쪽, 그럼 오른쪽에다가 구역을 클릭하고,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 1/5로 되어 있으니 여기다가 현재 페이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한번 눌러주고 전체 페이지 수 삽입 클릭해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나요? 예.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끝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인쇄 미리 보기로 클릭해서 가로로 인쇄 기본 작업 여기에 있는 페이지 1/2 제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매 페이지마다 2번 행이 출력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5점을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도 5점을 꼭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점수 깎이면 안 됩니다. 또 여기에 부분 점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 개라도 내가 설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5점이 깎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설정을 전부 다 하면 5점을 맞고요. 이해되셨나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석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분석 작업. 특강 1, 그러니까 특강 엑셀 파일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 원본을 가져와야 되겠죠. 분석 작업 1번 그림 보면 B2부터 시작을 했죠. 테이블이. 그래서 B2부터 클릭을 해놓고 가면 좋겠죠. 자, 엑셀 파일입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연결 선택 눌러주시고 더 찾아보기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OA 폴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 특강이라는 엑셀 파일이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연습 때문에 지금 C 폴더를 들어갔는데, 자, 스프레드시트 상시 공략 문제 폴더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특강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엑셀 클릭해서 열기 하시고요. 5월 특강
그 다음에 데이터의 첫 행에 머리글을 포함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B2셀로 잡혀있죠. 내가 여기를 B2셀을 클릭하고 피벗 탭을 들어갔으니까 자동으로 잡힌 거죠. 알겠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여기에 B2셀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제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피벗 테이블에 데이터 필드를 각각의 행, 열, 시그마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가장 왼쪽부터 보세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강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 분류라는 필드를 행부터 먼저 잡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장 큰 상단에 있는 거, 가장 큰 상단에 있는 거를 딱 읽어보세요. 구분위로 되어 있죠? 그러면 구분이라는 필드가 열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시그마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면 금액, 여기 신청 인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금액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시그마 쪽으로 땡겨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신청 인원이니까 신청 인원에 해당하는 걸 시그마로 땡겨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이걸 표시해 주면 되겠죠. 예. 그 다음 수강 분류는 그림을 참조해서 그룹을 설정해라. 여기 보면 A 클래스, B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행 쪽에 그룹을 하라고 합니다. 자, 지적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을 눌러보세요. 되나요? 안 되죠. 그룹이라 함은 숫자에 대한 5만에서 3만, 뭐 10만에서 20만, 뭐 이런 식으로 숫자의 범위를 그룹을 짓는 것이 맞는 거지, 문자는 그런 그룹 단위가 없죠. 그런데도 그룹을 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룹을 보면 성인과 어르신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렇다면 성인과 어르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강제로 뭐다? 그룹이라고 범위 지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였죠. 그러면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을 또 드래그해서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 C 눌러서 이렇게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룹으로 또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업무 그룹 1과 그룹 2인데 요거 뭐예요? 아, 여기다가 이제 뭐 그룹 1 쓰고 A 클래스라고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A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번째다가 그룹 2라는 곳에다가 B 클래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없애래요. 어떻게 없어요? 디자인이 아니라 분석이죠. 분석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이렇게 있죠. 요놈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빠졌죠. 요거 눌러주시면 분석에 요거.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시사항,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금액에 대한 첨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고 신청 인원은 필드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그마에 금액이라는 필드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합계가 아니네,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요.
각 필드에 평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들어가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신청 인원 클릭해서 신청 인원의 각 필드 설정, 여기도 평균이죠. 평균으로 바꿔주고 표시 형식을 숫자긴 한데 소수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수자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지시사항도 끝났어요. 다섯 번째 지시사항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행의 총합계가 요거죠. 이게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가 있고,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곧 디자인의 총합계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그러면 옆에 있는 부분합 클릭해서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부분합의 요약 표시가 이렇게 상단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밝게 19번으로 하랍니다. 그러면 디자인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19번으로 지정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원 어르신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회원 어르신, 그러면 회원이면서 어르신에 해당하는 자료, 결국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이 부분. 그러면 여기 있는 257,050원에 해당하는 여기를 클릭하고 이 셀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면 회원이면서 어르신에 대한 정보가 별도의 시트로 이렇게 뽑아지겠죠. 그래서 분석 작업 1번 시트 옆에 시트 1위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뭡니까? 시트 이름은 회원 어르신 왼쪽으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회원 어르신으로 이 시트의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눌러서 회원 어르신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분석 작업 10점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24에서 20 영역에 두 번째 글자 위에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된 입력 제한을 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는 제한을 둬라. 그 다음에 24에서 20 영역에 셀 클릭한 경우에 설명 메시지 표시하고 이렇게 특강 신청 이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마침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 마침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류가 났을 때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그림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류 메시지까지 이렇게 마침표가 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모드 영문으로 설정하고 서치 함수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 대상을 두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는 서치 들어가서, 자, 골뱅이를 찾아야 됩니다. 골뱅이를 어디서 찾아요? 여기 있는 24셀에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 두 번째부터 뭐예요? 이상 돼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글자는 안 돼요. 왜? 여기에 반드시 두 번째 글자 이후에 골뱅이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유효성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 확인 버튼 누르고 뒤에다가 이상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이게 곧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또 복사해서 써먹겠습니다. 복사하고 ESC 눌러주고, 자, 그럼 이제 유효성 검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24에서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 클릭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잘
예, 드래그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들어가서 설정, 제한 대상은 사용자 지정, 수식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수식으로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설명 메시지 제목은 특강 신청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내용은 이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침표까지 꼭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메시지 작성해야 되겠죠. 오류 메시지 아이콘은 중지 아이콘인가 봐요. 스타일이 X로 돼 있고, 제목 부분 입력 오류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오류 메시지는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마침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냐, 입력 모드, 기본 입력 모드가 영문으로 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IME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IM 모드를 클릭하고 여기에 영문으로, 기본적으로 영문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IM 모드는 우리 인터넷을 해서 네이버 검색을 할 때 내가 한글 입력을 딱 했는데 영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지우죠. 그리고 다시 쓰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한글을 써야 되는데 영문을 쓴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IM 모드가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먼저 스타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문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IM 모드를 영문을 하면 여기에 있는 셀에 있는 글씨는 무조건 뭐부터? 영문부터 타이핑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메일은 무조건 영문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담당자는 이름을 한글만 들어간다면 여기다 IM 모드는 뭐야? 한글로 바꿔놓으면 내가 굳이 한영키를 안 눌러도 실수할 일이 없죠. 그죠? 아무튼 IM 모드를 영문으로 표시해라.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자 보시면 설명 메시지 나왔죠. 그죠? 여기 마침표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데이터를 뭐예요? 다른 걸로 바꾸고 그냥 치면 에러가 뜨겠죠. 왜? 골뱅이 안 넣었잖아. 골뱅이 안 넣으면 안 되는 거. 이게 확인 다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취소, 이거 주고. 자, 여기 하면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필터 기능,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연락처가 031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필터를 적용해라. 자, 그러면 여기 표 안에 연락처 셀 포인트 클릭하고, 이번에는 고급 필터가 아니라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를 클릭해서 연락처 단추 나왔으면 지적하고, 텍스트 필터 시작 문자가 031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 문자 클릭해서 여기다가 뭐예요? 031 이렇게 시작해라 라고 작업 처리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 031로 시작하는 연락처만 남기고 나머지는 숨겨지겠죠. 여기 있는 거 아까 지웠고,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필터까지 적용했으면 여기가 이제 10점을 먹는 거고, 여기서 한 개라도 빠지면 뭐 기본 모드를 영문으로 안 냈다든가 마침표가 하나 빠졌다든가 그러면 뭐다? 10점이 감점됩니다. 여기도 부분 점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으로 가서요. 이제 기타 작업 수정 들어갑니다. 금액 계열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도 지정해라.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차트 지적하고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을 누릅니다.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콤보로 가서 금액에 해당하는 거는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신청 인원에 해당하는 건 꺾은 선형, 그것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세로막 대형으로 바꿔주고 신청 인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신청 인원에 해당하는 것을 금액 계열을 보조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면 여기에 있는 그림이 차트에 수정된 그림하고 비슷해졌죠. 이게 1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보조축까지. 이해되셨죠? 네, 확인 눌러주고, 이 금액의 계열의 너비를 20으로 지정해라. 그러면 데이터 계열을, 금액의 계열을 지적하고 서식상자 불러와서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서 여기는 간격 너비 바로 나왔네요. 150이 아니라 20으로 조정해서 널찍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은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번으로 지정해라 라고 돼 있으니 데이터 이 금액에 대한 걸 지적하고 서식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도형 스타일에 클릭을 해서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요거 글씨 써서 그거 맞춰야 됩니다. 미세 효과라고 해서 여기 효과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채우기에, 여기에 단색 채우기에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서 들어간다? 도형 스타일에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번으로 명칭되어 있는 이 테마 스타일로 바꿔야 합니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도 해결했고, 금액 계열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 계열 지적하고 차트의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거기에 보면 데이터 레이블, 보니까 바깥쪽 끝에네요. 바깥쪽 끝에를 클릭하시고 했더니 금액만 나옵니다.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금액이라고 다시 써있죠. 그러면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 클릭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레이블 서식상자 옵션에 가서 레이블 옵션에 가서 여기 항목 이름인가요? 아니네요. 계열 이름인가요? 예, 계열 이름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열 이름을 체크해 주시면 금액과 그 다음에 값과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라는 얘기. 그래서 3번 지시사항 끝났고, 4번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 표시하고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 그러면 차트 요소를 추가하는 거죠.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눈금선입니다. 그것도 기본 보조 가로 눈금, 기본 보조 가로 눈금, 요거라는 거죠. 요거를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화로 이렇게 돼 있죠. 가로축의 교차, 그러면 요거를 지정해 볼까요? 요거 클릭하고 축 옵션에 가서 가로축 교차를 뭐라고 했냐면 축의 최대화라고 되어 있네요. 축의 최대화. 이거 지적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지적해봤자 여기 나오지 않아요. 축 옵션이 축 옵션 축의 최대값 이걸로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가로축 교차를 자동으로 놓으면 여기에 있는 이 글씨 부분이 요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축의 최대값을 누르면 요 데이터가 이쪽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축의 최대값. 그러면 4번 지시사항도 끝났어요. 다음에 5번 범내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범내 지적하고 범내 옵션의 위치를 오른쪽 요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범내 오른쪽 이렇게 해도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지시사항 했고 5번 했고
적고, 모서리 둥근 모서리 안 했네요. 차트 지적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통에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요거를 클릭해서 차트에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표시가 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5개 지시사항이죠. 각 2점씩입니다. 하나 할 때마다 2점씩 먹어서 5개 다 하면 10점 먹고요. 여기서 빠지면 2점씩 감점이 되겠죠. 지금은 다 했으니까 10점 먹었겠죠. 되셨나요? 네. 다 했던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 2번. 매크로 통화문서 작성합니다. G4에서 G24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수업 장소 매크로를 만들어라.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A관, 10명 이상이면 B관, 그 외의 C관으로 신청 인원 앞에 표시를 하되 수업 장소는 셀 왼쪽에 붙여서 표시하고 신청 인원의 셀의 오른쪽은 붙여서 표시하라. 신청 인원은 예를 들어서 신청 인원이 20명인 경우에는 A관하고 여기 띄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띄웁니다. 그리고 25. 신청 인원이 0명일 땐 0. 그럼 0명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0명으로. 여기 0까지 표시가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단추를 I3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단추를 만들으래요. J4까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J4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매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크로 만들 때는 표 바깥쪽에다가 셀 포인트를 먼저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기록을 남기러 가야 되겠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수업 장소입니다. 수업 장소. 매크로 이름 썼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때부터 이제 녹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클릭하는 거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남죠. G4에서 G24까지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죠.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합니다. 20명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상 표시해야 되겠죠. 대괄호 20 이상이면 그때는 A관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A관. 그 다음에 뭐예요? 양쪽 사이드로 붙들어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하고 한 칸 띄라고 했죠. 그죠? 곱하기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25 그냥 바로 나오죠. 그러면 0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네. 0. 뭐 천단위 쉼표 넣으라는 말도 없으니까 그냥 0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구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20명 이상일 때는 A관하고 명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명 이상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명 표시를 또 이상 표시해서 10명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관이니까 큰 따옴표 B관 별 한 칸 띄고 0 이렇게 해주면 이게 10명 이상 B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뭐라고 됐습니까? 그냥 C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C관 그죠? 큰 따옴표로 가야 되겠죠? 큰 따옴표로 C관 별 한 칸 띄고 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끝이죠. 되셨나요? 예. 이래 놓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싹 바뀝니다. 바뀌었죠?
그러면 영역 푸는 것까지 매크로를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말끔하게 잘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단추 만들어 갈게요. 개발 도구에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눌러서 I3에서 J4까지, 예, 그래서 Alt키 누르면서 딱딱 떨어지게끔 I3에서 J4까지 수업 장소 매크로 연결시켜주고, 단추의 이름은 뭐다? 수업 장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매크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매크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표 바깥쪽에다가 셀 포인트 넣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진행 여부이네요. 진행 여부 매크로로.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제 시작되겠죠. G4에서 G24 영역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진행 여부. 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수업 진행, 그렇지 않으면 폐강. 둘 중에 하나네요. 수업 진행이냐 폐강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 G4에서 G24까지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 셀 서식 가서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여기 사용 지정에 뭘로 바꿔요? 5명 이상이냐라고 해야 되겠죠. 5명 이상이면 그때는 뭐라고 돼요? 수업 진행이라고 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폐강이겠죠. 폐강. 이런 식으로. 왜? 5명 이상으로 구분이 이미 지워졌죠. 5명 이상이면 지워졌으니까 그 5명 이상 안 되는 거 그러면 뭐예요? 5명 미만이 되겠죠. 4명, 3명, 2명, 1명 이런 거 다 폐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을 풀고 여기까지 녹화를 다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추 만들어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들어가서 I6에서 J7까지, I6에서 여기죠.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Alt키 누르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진행 여부 확인, 그 다음에 글씨 진행 여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이건 전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예, 여기가 지금 안 맞죠? 약간 틀어졌죠? 그죠? 예. 어떻게 해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딱딱 맞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꼭지점 나오면 Alt키 누르면서 딱 맞춰주세요. 한 번씩. 그래서 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수업 장소 누르면 이렇게 B관 18, C관 5, A관 21. 진행 여부 눌러볼까요? 그러면 수업 진행, 폐강 이런 식으로 일련의 작업을 기록을 남겨서 그놈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게 바로 뭐다? 매크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작업 3번 프로시저 문제입니다. 특강 신청 단추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특강 신청 폼이 나타나게 설정하고, 그러면 폼 이름이 뭐예요? 특강 신청이랍니다. 특강 신청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 우리 명령 하나 배웠죠? 뭐예요? sh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되면 이니셜라이즈 하면 구분 중 회원, 즉 여기에 있는
구분의 회원이 일단 1차적으로 선택이 되게끔 해주고 txt 특강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 DATE가 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H4에서 I7까지 여기에 있는 이 영역 범위를 그대로 CMB 분류 콤보 상자의 목록이 자동적으로 표시되게끔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죠. 하나만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하나만 해가지고 콤보 박스에 해당하는 거 뭐 H4에서 H8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I까지 가면 이 두 개 부분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수강분류고 두 번째가 정렬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콤보박스 0, 콤보박스 1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는 0부터 시작입니다. 1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1, 2, 3, 4가 아니라 컴퓨터는 0,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 이게 1번 문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디자인 모드로 갑니다. 디자인 모드 클릭하고요. 특강 신청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CMD 신청 버튼이 클릭했을 때 이벤트 여기가 뭐예요? 특강 신청 폼이 열려라 라는 거죠. 1번 무조건 문제 보고 폼 이름 쓰세요. .show를 하면 되겠죠. 탭키 눌러주고 엔터 치면 이제 폼이 열릴 겁니다. 폼 열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폼이 열리면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프로젝트 창에 폼에 특강 신청 폼이 있죠? 요 놈을 더블 클릭하면 폼 디자인으로 옵니다. 라고 했죠? 그 폼 디자인으로 오면 여기에 있는 공백, 이 점 모눈종이처럼 생긴 특정한 컨트롤들 클릭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클릭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공간, 빈 공간에다가 더블 클릭해야 유저 폼이 나온다. 근데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뭐다? 초기화한다. 이니셜라이즈. 그래서 클릭 이벤트가 아니라 이니셜라이즈 이벤트로 프로시저를 바꿔주라 라고 했죠. 그리고 유저 폼에 이제 하나씩 문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분 중 회원이 즉 OPT 회원이 선택된다 라는 얘기. 그러면 이게 true라는 얘기야. 선택하지 말라 라면 false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OPT 회원이라는 거기 문제 그대로 쓰세요. 가로 열고 OPT 회원 선택된다 그러면 OPT 회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가로 안에 뭐 있어요? TXT 특강 날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로 쓰는 거야. TXT 특강 날짜 문제 보고 쓰는 거야. 는 현재 날짜 DATE 이렇게 쓰시면 끝. 세 번째, CMB 분류 H4 I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CMB 분류 쓰고 점 로우 소스 ROWSOU 로우 소스 탭 눌러주고는 어떻게 H4에서부터 I7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H4에서 H7이면 하나의 열이면 로우 소스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야? 열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 번호를 넣여서 수강 분류는 하나, 둘, 3, 4, 5, 6, 7, 8 여덟 번째 열. 그 다음에 정원은 9번째 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예, CMB 분류 그 뭐죠? 아, 까먹었네. 예, 컬럼 점하고 컬럼 CO 컬럼 카운터. 예, 컬럼 카운터가 두 개다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초기화 과정, 즉 1번 문제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최소화 눌러주고요. 최소화 눌러주고, 자, 여기 있는 디자인 모드 풉니다. 디자인 모드 풀고 특강 신청 버튼 눌렀을 때 폼이 열려라 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원, OPT 회원이 뭐예요? 선택되어 있죠. true.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강 날짜, TXT 특강 날짜 컨트롤에는 오늘 날짜 나오라고 데이트 했고, 그 다음에 CMB 수강 분류에는 뭐예요?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열, 이놈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신청 버튼 눌러요.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가 뭐냐? 특강 신청 폼의 신청 단추를 눌렀을 때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9번 OPT 회원을 선택하면 회원이라는 글씨가, 비회원이면 비회원이라는 글씨가 표시가 되게끔 해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내가 여기다가 홍길동 써요. 여러분 쓰지 말고, 홍길동 회원 수강분류, 여기는 청소년 15,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신청인원 20,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글씨 txt라는 어떤 이 텍스트 상자 이름이 있겠죠. 여기 있는 글씨가 어디로 가야 돼요? 1번 열로 가야 되겠죠. A열이니까. 그 다음에 회원이라는 거 여기 선택했냐 여기 선택했냐에 따라 여기가 회원이라는 글씨가 써지냐 비회원이라는 글씨가 써져야 되냐 이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수강분류 청소년으로 했으니까 청소년에 해당하는 여기다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참조해서 여기서 써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강 날짜, 이 날짜 그대로 이쪽으로 표시가 되겠고, 신청 인원, 요거는 여기 있는 신청 인원, 정원은 여기 청소년이면 이 청소년에 대한 15,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열에 해당하는 것이 이쪽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되게끔 작성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종료 버튼 눌러주고, 자, 다시 이제 이쪽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와서 특강 신청, 폼 디자인으로 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 텍스트 상자는 뭐예요? TXT 신청자. 그 다음에 요거는 CMB 분류 아까 했고, 요거는 TXT 특강 날짜, 요놈은 신청 인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잡아보세요. A3. 이제 행의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행의 위치를. 자, A3 클릭하고요. 컨트롤 A를 누릅니다. 그러면 A3을 기준으로 range, CU, current region, 인접되어 있는 데이터에 rows, 행의, counting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3 잡았죠. 2, 3, 4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총 3개가 잡혔어요. 거기다가 위에 행은 필요 없죠. 여기다가 데이터 쓰면 안 되고, 그 다음 마지막 행 해야 되니까 뭐예요? 1,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는 range 해서 플러스 2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신청 버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i는 range A3셀을 기준으로 점 cu 그러면 current region 예약어가 나옵니다. 탭키 눌러주고, 다 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 로스 r로 그러면 ws까지 복수예요. 행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행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스 점 카운트, 그래서 cou까지 써서 탭키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되죠. 왜? 1번 행이 있으니까 플러스 2를 해서 결국은 5번,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잡혀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뭐야? 5번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5번 행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i라는 공간에. i라는 메모리 공간에 5번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수만 잡아주면 되겠죠. 이름은 무조건 A열, 1열로 되는겁니다. 셀스 i행의 1번 열은 뭐가 들어가요? 이름. 아까 이름은 뭐라고 했죠? txt 신청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xt 신청자 텍스트 상자에 있는 글씨 홍길동이라는 글씨가 i행의 1번 열에 표시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는 그대로 똑같이 쓸 거니까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눌러주고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자, 2번 열에는 여기 있는 회원이라고 글씨가 써져야 되겠죠. 그래서 회원, 비회원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요게 들어가야 돼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열은 수강분류죠. 수강분류는 여기는 수강분류에 해당하는 이 부분.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컬럼 넘버가 0번째, 컬럼 넘버가 1번째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여기에 세 번째는 CMB, 아까 CMB 뭐였죠? CMB 분류네요. CMB 분류에 점 컬럼 카운트 아니면 컬럼이죠. 컬럼에 탭키 눌러주고 0번째 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열은 특강 날짜가 들어가죠. 그래서 txt 특강 날짜 날짜죠, 날짜.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아까 CMB 분류 점 컬럼 컬럼에 두 번째, 즉 1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신청 인원 여섯 번째는 신청 인원 아까 신청 인원은 txt 신청 인원이죠. 예. 신청 인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요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내가 여기서 신청 인원을 클릭해서 회원을 클릭했어요. 여기를 클릭하고 신청하면 여기 회원이라는 글씨가 써져야 되겠고 그죠? 여기에는 비회원을 클릭해서 신청을 누르면 여기에 비회원이 써져야 됩니다. 즉 OPT 회원이 true일 때는 회원, OPT 비회원이 true일 때는 비회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즉 if문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if문이 여기서 if OPT 회원이 true이면 then true이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비회원으로 표시를 해줘라고 이렇게 분기해줘야 됩니다. and if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작성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트로 들어와서
특강 신청 누릅니다. 그리고 홍길동 쓰고 이번엔 비회원으로 갈게요. 비회원 수강 날짜 청소년 특강 날짜 4월 4일 신청인은 20명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신청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죠. 바꿔요. 성인으로 신청 누릅니다. 들어갑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얘는 오른쪽으로 정렬됐죠. 근데 내가 쓴 거는 왼쪽으로 갔어요. 여기도 지금 오른쪽으로 됐는데 얘는 왼쪽으로 갔죠. 그건 무슨 얘기냐? 얘는 날짜 데이터, 즉 숫자라는 거야. 얘도 숫자야. 근데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문자라는 얘기입니다. 형태가 바뀌었죠. 그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종료 버튼 누르세요. 여기 종료 버튼 누르고 확인 눌러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실행을 시켰으면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겠 신청 더블 클릭.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TX 상자예요. 즉 요거는 텍스트 상자들입니다. 텍스트라는 거는 문자라는 거겠죠. 그죠? 요놈들을 날짜와 신청 인원이 숫자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점 value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value 여기다가도 점 value 이런 식으로 value를 넣어줘야 돼요. 속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특강 날짜에 들어가는 날짜는 value 숫자 형태로, txt 신청 인원은 그 숫자도 문자가 아닌 숫자 형태로 바꿔줘야 해서 value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이 됐으니 이제 다시 신청 버튼 눌러서 특강 신청 버튼 눌러서 다시 씁니다. 홍길순 이번에는 회원으로 수강 분류 이번엔 어린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23-2-3 신청 인원은 20명 이런 식으로 썼죠. 자, 그리고 이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나왔죠. 그죠? 예. 오른쪽으로도 붙었고 여기도 오른쪽으로 붙었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마지막 행에 계속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죠. 예.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 요 작업 한 거예요. 요 작업. 이게 항상 마지막 행에 들어가는 이 행번호로 가요. 지금 이제 내가 여기서 실행 버튼 누르면 행의 위치는 여기에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행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8행의 첫 번째 열, 즉 여기를 가리키죠. 셀 포인트가. 그래서 A8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청자 들어가면 글씨가 써지고 여기는 I, 즉 여기는 8 들어갔을 것이고 2열 여기가 들어가겠죠. 여기 셀 포인트에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이게 들어가겠고 세 번째 열 CMB 분류 여기 들어갈 것이고 네 번째 열 여기 들어가고 다섯 번째 열 여기 들어가고 여섯 번째 열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는 되시죠? 네, 이해 안 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의 데이터가 체인징이 되면 해당 셀의 글꼴 타겟 폰트 네임이 궁세고 타겟 폰트 사이즈가 12로 설정되도록 해라. 아까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기타 작업 3번 시트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기타 작업 3번 여기 찾아요. 여기 기타 작업 3번 시트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워크시트로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체인징이죠. 워크시트의 체인징 이벤트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쓰는 겁니다.
워크시트 체인징 타겟 나왔죠? 그러면 타겟 영어 몰라도 돼요. 앞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타겟 아셨죠? 점 폰트 점 네임은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바탕체라고 했나요? 아 궁서체? 궁서체 타겟 점 폰트 점 사이즈 S 사이즈는 뭘로? 12로. 이게 3번 문제입니다. 이게 3번 문제예요. 2번 문제 겁나게 길어도 5점이고 3번 문제 단 2줄 써서 5점 먹고 어떤 걸 먹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3번 문제를 푸는 게 낫겠죠. 빨리 2번 문제 이렇게 질질 끌 필요 없이 다 쓰셨나요? 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다갑칠 건 다 했죠? 자 기타 작업 2번 시트를 클릭하고 다시 기타 작업 3번을 시트를 변경해 봅니다. 됐죠? 자 변함이 없죠? 이건 액티베이트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값이 이제 여기 보세요. 특강 신청 눌러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홍기준 비회원 어르신 신청인원 5명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대충 하세요. 됐죠? 그리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뭐야? 데이터가 들어간과 동시에 이놈이 전부 다 뭐야? 궁서체로 바뀌었죠. 글씨 크기는 뭘로? 12포인트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간 것은 체인징 해준다는 거죠. 체인징 됐을 때 이렇게 바꿔줘라 라는 뜻이죠. 종료 버튼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